교도소 취재를 할 때 화제의 중심을 형성했던 소재 중 하나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사형수라는 이유만으로 빨간 딱지를 딴 그들은 교도소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험상궂은 조폭도 빨간 딱지 앞에서는 눈을 내리깐다는 거죠. 죽음이란 그렇게 무겁고 그 죽음을 무등태우고 있는 사형수 역시 바라보기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이희호 여사 자서전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인물도 재판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중 무기징역을 목매어 바라며 재판장의 입술이 사 하면서 벌어지지 않고 무를 발음하기 위해 튀어나오기만을 간절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우습게 만들어버린 상남자가 있었습니다. 1990년 12월 6일 세상을 등진 김병곤이란 상남자였습니다. 1974년 민청학년 사건 당시의 재판정에서 검찰은 별로 한 것도 없는 21팍의 젊은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유인물 몇 개 뿌리고 데모 몇 번 기획하면 넥타이 공장, 즉 교수대로 새파란 저놈들을 보내버릴 수 있는 긴급 조치 시대였죠. 당시는 구형 정찰제 양명이 높았습니다. 검사가 구형하면 거의 판사도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리던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눈앞의 젊은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을 때 김병곤의 육중한 음성이 재판정을 울립니다.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은 웃음까지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형 구형이라는 준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얼굴이 새파래지기는커녕 봄같이 싱글거리는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렁우렁한 목청이 재판정을 흔들었습니다. 검찰관님, 재판장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까지 이렇게 사형이라는 영광스러운 구형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유신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빼앗긴 이 민생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이 젊은 목숨을 기꺼이 바칠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952년생 김병곤, 당시 나이 22, 기소자 가운데 가장 어렸습니다. 1972년 배란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했을 때를 김병곤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0월 유신이 났을 때 나는 학교에서 하숙을 했어. 하숙방이 두서너 평 되는데 그 방에 무려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전부 다 결의를 한 거야. 이젠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사생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예 없애야지. 그냥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다. 시커먼 총각들의 하숙방 결의. 김병곤은 그 결의대로 살았고 죽음 앞에 직면했고 겨우 모면했지만 그 이후 수시로 죽음 같은 어둠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어둠의 세월에 빛이 있었다면 아내 박문숙이었을 겁니다. 서울여대 74학번이고 서울여대 운동권의 뿌리라 할 녹수회 회원이었던 그녀는 교회 야학에서 김병곤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딸 둘이 태어났고 한때 김병곤도 괜찮은 직장을 잡아 알콩달콩 살기도 했지만 똥차 지나간 뒤에 쓰레기차 온다고 전두환이라는 희대의 살인마가 대한민국 권좌에 앉으면서 김병곤은 또다시 민주화 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는 아내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군부 독재를 대물림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딸들마저 군부 독재의 군합발 불이 위에 살게 할 수 없다는 의지,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의 흐름을 끊어놓겠다는 각오. 그렇게 독재와의 싸움에 나선 운동가의 아내로서 박문숙은 번역부터 액세서리 가게, 보험 외파는 등 모든 일을 다 하며 두 딸을 키웁니다. 감옥에 들어간 남편이 면회 올 가족 없는 학생이 있으니 바라지 좀 해줘라고 부탁하면 그 사람까지 챙겨야 했고, 또 잡혀가면 구속자 가족으로서 악다구니도 쳐야 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볼 틈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극은 이른바 민주화가 진행돼도 끝나지 않았죠. 김병곤 최후의 구속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부정투표함 의혹이 불거진 구로구청 농성 사건 때였습니다. 그 마지막 옥살이에서 김병곤은 병을 얻습니다. 위암.
계속 소화가 안 되고 배에서 뭔가 잡혀지는데도 교도소 의사는 소화제만 줬다고 합니다. 병의 정체를 알았을 때 그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는 1990년 12월 6일 평생 몇 번 안아보지도 못했을 두 딸과 아내를 남기고 세상을 뜹니다. 무니칸 목사는 고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의 이전만은 버려야지 할 게 있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그걸 털억만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병곤 씨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내 속에 내재화돼 있습니다. 무니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김병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가장 잘 알고 또 그의 삶을 내재화시켜 이후를 살아내야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박문숙이었겠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당시 경실련 사무국장 직함을 맡고 있던 아내는 이후로도 남편이 살아내지 못한 세월을 살며 하지 못한 일을 이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단법인 녹색환경운동 이사장 등 여러 직함을 맡다가 2014년 4월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역시 암이었다고 합니다. 병이 알려진 뒤에 후배들이 박문숙 돕기 모임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완강히 막았던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고 많은 사랑이 존재할 겁니다. 죽고 못 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또는 추하다 싶기도 하고 사랑보다는 욕심이나 집착 같을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짝사랑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역사에는 부창부수, 혼연일체가 돼서 자신의 가족 테두리를 넘은 더 큰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부도 그랬던 거죠. 유신 선포 앞에서 이건 아니다, 사생결단을 내야 한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던 정의로운 남자. 사형 구형을 영광으로 받아들인 상남자와 그를 일생 동안 사랑했던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의 후배들이라 할 사람들이 추측을 이룬 정권 말년에 정권 교체 여론이 들었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형 구형을 서슴지 않았던 검찰의 후예,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요즘을 보면 김병곤 부부에게 무척 미안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열심히 살며 지키고자 한 미래를 지키지 못한 셈이니까요. 군부독재의 대물림이야 끝났지만 또 다른 대물림을 막지 못한 셈이니까요.